그날 밤 나는 남편이 잠든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불빛은 휴대폰 화면이었고 남편은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40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얼굴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은 사라졌고 낯선 사람이 제 침대에 누워 있다는 것을. 결혼 40주년을 앞둔 우리 부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이 겪은 충격적인 경험담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거나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목격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올해 67세인 김정순입니다. 남편 박철수와는 27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40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손자, 손녀들을 돌보며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작년에 정년퇴직한 후에는 집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제2의 인생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휴대폰을 예전보다 자주 들여다보는 것, 외출할 때 이유를 명확히 말하지 않는 것들 말입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직감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변화는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패션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새 옷을 사오고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심지어 향수까지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며 외출하는 횟수도 늘어났는데 정작 그 친구들의 이름을 물어보면 애매하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것은 남편의 감정 변화였습니다. 평소에 온화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디 가냐고 물어보기만 해도 왜 그렇게 간섭하냐며 화를 냈고 휴대폰이 울리면 재빨리 다른 방으로 피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휴대폰이 침실에 놓여 있었는데 계속해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알림이 너무 자주 와서 뭔가 급한 일이 있나 싶어 화면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이 미영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로 보이는 메시지 내용은 오늘 만나서 좋았어요. 다음에는 더 좋은 곳으로 가요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저는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습니다.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저 몰래 휴대폰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샤워 소리가 멈추자 저는 급하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남편이 나오면서 평소와 다름없이 뭐 하고 있었어? 라고 물었지만
제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미영이라는 여자는 누구일까요? 남편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더 좋은 곳으로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외출할 때는 어디로 가는지, 몇 시에 돌아오는지, 돌아왔을 때의 표정과 분위기는 어떤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마치 사립탐정이 된 것 같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친구들과 등산 가겠다고 하며 집을 나선 날, 저는 몰래 뒤를 따라갔습니다. 남편은 등산복을 입고 나갔지만 실제로는 시내의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자와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아마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외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제가 최근 몇 년간 본 것 중 가장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반면에 저는 카페 바깥에서 숨어서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이 카페를 나서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40년 된 부부인 저희도 요즘에는 손을 잡고 다니지 않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는 그렇게 애정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질투와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바로 추궁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할까요? 이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참고 넘어가야 할까요? 67세의 나이에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등산 어땠어? 라고 물었을 때 남편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았어. 날씨도 좋고 공기도 맑더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거짓말하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남편의 옷을 확인해 봤습니다. 등산복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향수와는 전혀 다른 달콤하고 관능적인 냄새였습니다. 증거는 점점 더 확실해졌고 남편의 배신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남편은 다양한 핑계를 대며 외출했고 저는 몰래 뒤를 따라가며 남편의 이중 생활을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나기도 하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심지어 영화관에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40년간 쌓아온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남편이 집에서는 저에게 점점 더 냉담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식사 중에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PV에만 집중했습니다. 저와의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였고, 잠자리에서도 저를 피하려 했습니다. 2개월째 되던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또다시 친구들과 만나겠다며 외출하려 할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정말 친구들과 만나는 거야?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친구들과 만나지. 하지만 남편의 눈은 저와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떤 친구들인지 말해줘. 이름이라도. 저의 질문에 남편은 짜증스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캐묻는 거야? 나를 믿지 못하겠어.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믿지 못하겠어. 최근에 당신 행동이 너무 이상해. 그때부터 저희의 첫 번째 큰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다툰 적은 거의 없었는데, 그날은 서로 소리를 지르며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남편은 제가 의심이 많고 간섭한다고 비난했고, 저는 남편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싸움의 절정에서 남편이 내뱉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40년 동안 가정에만 얽매여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잖아. 그 말은 마치 저와 함께한 40년이 그에게는 족쇄였다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뭐야? 40년 동안 당신을 위해 살아온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야? 저도 목소리를 높여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40년간 함께한 남편이 갑자기 낯선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것이 조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온화한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결연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좀 진지하게 얘기해 보자라고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저희는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을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이라는 한마디로 정리하려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는 거지?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있어. 하지만 그 사람 때문만은 아니야. 우리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끝나 있었어. 남편의 말은 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오래전부터 끝나 있었다고. 그럼 지금까지 나와 함께 산 시간들은 뭐였어? 저의 절규에도 남편은 무표정했습니다. 습관이었어. 그냥 습관적으로 함께 살았던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따로 했고 잠자리도 분리했습니다. 40년간 함께 만들어 온 일상이 하루아침에 파괴된 것이었습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아이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큰딸은 미국에 살고 있어서 자주 연락하지 않지만 작은 아들은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옵니다. 평소에 다정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냉담해진 모습을 보면서 손자들도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심지어 그 여자에게서 집으로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 여자가 우리 집 근처까지 와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그 여자의 모습을 창문 너머로 보면서 저는 분노와 굴욕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은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해 놓은 것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저와 40년간 함께 찍은 수많은 사진들은 모두 서랍 깊숙이 감춰두 몇 달 사귄 여자와의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잔혹한 일인지 남편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기에 가장 친한 친구인 순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순자는 저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어주었고 너무 참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우리 관계를 회복하던지 아니면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던지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대답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이혼하자.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좋겠어. 40년 결혼 생활을 그렇게 간단하게 끝내려는 남편의 모습에서 저는 제가 알던 사람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살 집을 이미 알아보고 있었고, 심지어 저 몰래 적금을 해지해서 목돈을 만들어 놓은 것까지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남편에 대한 마지막 애정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도 남편은 냉정했습니다. 40년간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면서도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도 새로운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던 날, 법원에서 나오면서 남편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겠어? 저희 질문에 남편은 전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40년간 사랑했던 사람이 정말로 사라졌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혼 후 한 달이 지난 지금,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67세라는 나이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늦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전해 듣는 소식에 따르면 남편은 행복해 보인다고 합니다. 40년간 저와 함께한 시간보다 몇 달 사귄 여자와의 시간이 더 행복하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서서히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취미를 다시 시작했고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의외로 자유롭게 느껴집니다. 물론 아직도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오고 40년간의 추억들이 떠올라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신당한 상처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40년을 함께한 남편과의 이별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김정순이라는 한 명의 독립적인 여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40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지만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오롯이 저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저를 배신한 남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당당한 복수이자 제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혼 후 2달이 지났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 남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자신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40년간 들어본 적 없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에 쉽게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이미 모든 게 끝났잖아. 저의 차가운 대답에 남편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여자와는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남편의 고백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과 그 여자의 관계는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사랑에 도취되어 있었지만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이 가진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고 실제로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내 돈만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 이혼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을 투자하자며 꼬드겨서 거의 다 날려먹었어.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그동안 남편도 나름대로 대가를 치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야? 저의 질문에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답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에게 배신당하고 나서야 제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40년을 함께 산 우리 사이를 그렇게 쉽게 버렸으면서 이제 와서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저는 참았던 분노가 다시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이기적인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하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어. 너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남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우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너무 많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당신이 날 떠날 때는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때는 진심이 아니었던 거야? 그때는 내가 정신이 나가 있었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 남편의 변명은 계속됐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사라진 마음에는 어떤 말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세요. 여기는 더 이상 당신 집이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더 앉아 있으려 했지만 제가 일어서자 어쩔 수 없이 일어섰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정말 마지막이야. 문 앞에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40년 동안 충분히 줬어요. 이제는 끝이에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40년간의 세월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더 큰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떠날 때의 차가운 모습, 다른 여자와 행복해하던 모습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돌아오려는 이유가 진정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다른 여자에게 배신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꽃을 들고 오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아버지의 상황을 알게 되면서 복잡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큰딸은 아버지가 이제라도 잘못을 깨달았으니 다시 기회를 줘보라고 했지만,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너무 이기적이다며 저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손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왜 따로 사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가족이 다시 함께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 순진한 바람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어른들의 문제는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가끔 전화를 걸어오지만 저는 받지 않습니다. 친구들을 통해 전해 듣는 소식에 따르면 남편은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면서 많이 초라해졌다고 합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외로움에 많이 힘들어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0년간 함께한 가족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선택했을 때 이런 결과도 예상했어야 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예전보다 더 당당하고 자유로워진 느낌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취미도 만들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면서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같은 처지의 여성들과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니어 여성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한 사람도 언제든 변할 수 있고, 평생 이어질 것 같았던 관계도 순식간에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의 저는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67세라는 나이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늦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저를 더 지혜롭고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겪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시간이 지나면 아물게 되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새로운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의 인생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의 문일 수도 있습니다.